예, 이제 오늘 선거운동 2일차죠. 대선 승부처로 급부상한 곳일까요? 약속한 듯 TK 목장의 결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도 TK 가고요. 김문수 후보도 TK와 PK 일정을 소화하고요. 이준석 후보도 TK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TK 격돌이지만 영화를 예전 분들 생각하실 것 같아서 TK 목장의 결투 이렇게 한번 네이밍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첫날 일정은 아니고 두 번째 날 일정인데 김광삼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 TK 둘째 날 공교롭게 이 TK로 후보들이 다 가게 된 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대선 때 보면 0.73%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졌어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또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보수가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이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후보별로 분열이 돼 있고 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투표 안 하겠다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억한 감정으로 김문수 후보 찍지 않고 이재명 찍겠다. 이제 말만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에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구, TK 이쪽에서 조금만 표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보다도 그러면 이 선거는 정말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좋은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득표율이 50을 넘느냐, 뭐 심지어 민주당 보니까 60%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대구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표심을 흔들어 놓고 표를 얻어오겠다 하면서 이제 우크리를 계속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구의 전 시장이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 아니에요? 그전에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낭만의 정치인이라느니 뭐 전에 막말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치켜 세우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쪽을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잠시 후에 이재명 후보도 구미역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잠시 현장을 이따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 TK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뺏어와야 하는 지역일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하는 입장일 것이고 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운데 있는 그런 중도층의 마음을 본인에게 가져와야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민주당이 TK에서 의석을 가져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때에 맞게끔 이번에도 한번 선거 전략을 펼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이번 선거는 뭐 이 비상기업 내란 극복 선거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뭐 분노 이런 게 분문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그런 여론은 더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TK 대구 이 지역 정서는 이렇게까지 계속 뽑아줬는데 정권을 3년 만에 이런 방식으로 파면되고 또 그리고 지역이 발전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정이 이 TK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와 만나니까 우연히 이제 대구가 이제 부각이 됐지만 애초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일정 기획된 겁니다. 새로운 낙동강의 기적이라는 컨셉으로 해서요. 구미에서 시작해서 대구, 포항, 울산으로 이어집니다. 구미는 뭐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대구는 섬유, 뭐 이 패션 산업의 메카죠. 또 포항은 철강, 울산은 산업수도 이렇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이끌던 도시의 상징적 도시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각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이재명이 하겠다. 이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라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발전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달하기 위한 일정이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거기 계시다 보니까 우연히 대구 일정이 겹친 것뿐인데 그 뭐 전통적 지지층을 일단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정도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을 향한 메시지,
공약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역 주민들 꼼꼼하게 따져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빅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예, D-21일 딱 3주 남았습니다. 오늘 대선 빅매치 이런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선공 김문수 후보 가짜 진보 찢어 목소리로 먼저 확인하시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양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북한 같으면 이렇게 하면 잡혀갔겠죠. 자, 이에 맞서는 이재명 후보 정치 보복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치사하고 졸렬하게 정적이라고 뒤를 파고 다니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발휘돼 유치하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권력을 사적 복수를 위해서 유치하게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 권현진 의원님. 가난하게 만드는 게 진보냐? 자,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진보 좌파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철이 들고 나서 25년간은 진보 좌파로 살았고 25년간은 보수 우파로 살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근데 본인이 진보 좌파로부터 보수 우파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결과적으로는 진보는 우리 삶을, 국민의 삶을, 그런 인류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자기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을부터 시작해서 좌파 운동에 매진을 했는데, 결국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장면들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국내에서 좌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왔냐, 그리고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왔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향만 다를 뿐이지 우파에서도 수구 우파가 있습니다. 극우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수구 우파도 있지만 좌파에서도 수구 좌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좌파 사회운동을 경험했던 사람, 지금은 우파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경영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보라기보다는 수구적인 경향에 가깝다.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냐? 자기가 나라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복경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으로 밀었던 어떤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네. 또는 이제 지역 화폐 등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걸 100% 지급한다든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고 이러면 결국은 오히려 국민 경제가 망가지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뭐 중남미 이런 나라들처럼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국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공약은 안 된다. 그래서 선택적 어떤 복지라든지 뭐 이런 공약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메시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예. 이 논쟁도 20년 전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논쟁인데 여전히 왜 이거를 계속해서 되살리자면 이거를 어떤 이념 대결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념 대결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만 하고 복지만 하고 불가능하잖아. 예.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치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하면서 실제 민생 지역을 살리는 우수한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예. 지역화폐 또 청년 지원금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줬는데 이게 그냥 퍼주기가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줬어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국민의힘 쪽의 반대 때문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는 꼴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경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좌파 정책이고 이건 우파 정책이야.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도 오래 남는 효과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진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꼴 좌파들의 생각이고 그 꼴 좌파에서 꼴 보수 쪽으로 지금 생각을 옮긴 분이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70년대나 80년대 초반의 사고인데 저는 저 후보께서 미래 대한민국을 끌어가시려면 이 중간에 빈 공간을 사고로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복경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또 권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일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잘 가려서 취사 선택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광상 변호사.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보복 치사하고 졸렬한 거 나 안 한다. 라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이제 그 의원들 중에서는 보면 뭐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뭐 여전히 청문회하겠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들은 정말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실제로 안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 정권을 잡고 나면 또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닌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인 것 같아요. 제발 정치 보복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 보복하냐면 지금 선거 국면에서 계속 내란 정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내란에 관계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한덕수 뭐 총리랄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장관들, 오히려 내란을 반했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을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탄핵 발의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민주당이 과연 이걸 그냥 넘어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선 국면에서도 지금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그래서 대법관들을 14일 날 탄핵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행동으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게 사법 보복 아닙니까? 지금은 계속 보복을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되면 하지 않겠다.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때를 보면 검찰개혁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과 명목으로 검찰을 엄청 이용했어요. 검찰이 엄청난 사람을 잡아냈지 않습니까? 무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놓고 그게 어느 정도의 진전이 되니까 이제 검찰개혁 하겠다고 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팽당한 거죠. 정권에 충성했는데 갑자기 충성했던 우리들을 검찰개혁했다. 검찰 수사권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정치보복 관련해서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에 총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적 공천 비명 행사.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 본인에게 바른말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공천에서 다 쳐냈잖아요.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제발 정치보복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켜봐야지 지금을 믿기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심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왜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참 이게 정치권의 불신인가요? 예.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도 인용하셨는데 공천 과정을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공천은 당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이재명 후보를 구속 이렇게 만들었던 이 과정을 보고 당원들이 이 경선에 의해서 선택할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마치 찍어낸 것처럼 그게 그런 방식의 정치복이 권력을 잡았을 때 또 할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고요. 정치 보복은 명확히 개념 정의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관련된 사건, 실제 위법 범법 행위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죠. 근데 정치 보복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변까지 탈탈 털어서 억지로 기소하는 것. 이런 정치 보복,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이런 수사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것을 가장 강하게 했던 이 정권에서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던 게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포비아 아무리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때.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는 6월 4일부터 바로 보시면 알 거예요. 6월 4일로 날 박으셨습니다. 23일, 22일이죠. 예, 22일 뒤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도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준석으로 우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40대라 가지고 나라를 이끌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왜 당신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43살에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이끌었던 거를 왜 그런 것에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준석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 세대가 뛰어놀 수 있는 세대 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난 만 40세 불혹의 나이에 예, 이준석 후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김용태, 사실 옛날에 천하용인으로 불렸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준석 후보는 턱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어제 이준석 후보 행보를 보면은 어제 여수 국가산단 갔다가 그리고 바로 국회에 올라와서 기자회견 합니다. 기자회견 하는 거는 물론 여수 국가산단 갔던 경우는 자기 트레이드 마크인 자기가 이공계다. 그리고 자기가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다라는 걸 이제 여수 가서, 그것도 전남 가서 보여주고 올라와서 기자회견에서 주안점은 국민의힘과 단일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보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하고 끝내는 단일화 될 거다,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 단일화 프레임에 이준석 후보가 갇히게 되면 자기 지지율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선은 초반에는 단호하게 끊어주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일화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정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가는 것 같지만은 저는 선거 20일이라는 앵커 말씀대로 길다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요, 이런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평균 투표율이 한 60% 초반대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평균 투표율이 7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새로운 유권자들, 국민들 15%가 투표장으로 나오는 선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때 언제 후보를 정했냐고 물어보면은 투표자의 한 15% 정도는
투표하기 전날이나 예. 투표날 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부분들이 판세를 21일까지 끌고 간다 예. 모르는 겁니다. 예.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6월 4일부터 정치 보복 안 하는 거 보게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뭐 저는 볼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될 테니까. 예, 다 개인 생각이십니다. 다 개인 생각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우리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 단일화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이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에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서 보내는 문자 가운데 90% 이상이 경호와 테러에 대한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폭력적인 후보 교체 사태, 그것이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테러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전반적인 우려의 공감대가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각종 테러 협박이라든지 위해를 가하겠다 제보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로 해서 암살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보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절대 테러나 누구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 절대 안 됩니다. 저 제보가 사실인지는 경찰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절대 후보들의 안전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경호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친한 사이입니다. 귀여워요. 고양이 말고 후보님이 귀엽습니다. 참 라면 맛있겠다. 여러분, 이 사진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수는 라면 드시는 모습이고 고수는 백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게 참 대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들 홍보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꽃꽃장수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춤을 추고요. 이재명 후보는 옛날에 사이다, 뭐 어디 가서 뭐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그런 모습이었는데 고양이를 막 만지고 뭐 라면을 이렇게 먹는 모습들을 진짜 격이 없게 공개를 하는 걸 보고 뭐 물론 뭐 이미지 정치다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선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러면 정치 보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무서운 사람 아닐까? 이러한 인식을 없애려고 반려묘와의 어떤 고양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도 서민이야 똑같이 라면 먹어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도 춤도 춥니다. 뭐 꿋꿋하지만 않습니다. 뭐 이런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근데 애드립은 좀 안 쳤으면 좋겠는 게 고양이보다 후보님이 더 귀여워. 이거는 좀 그런 것들도 재미니까 저는 저런 거는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때로는 야 이건 좀 심하게 많이 갔다. 이건 좀 잘했네. 이러면서 유권자들에게 골라먹는 재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대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